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수리논 설명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저희가 이제 합격자 발표들이 나고 나서 좋은 결과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오늘 이제 최민곤 선생님께서 연사를 좀 쓰실 예정인데 최민곤 선생님 반에는 50% 이상의 합격을 좀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회 때 선생님이 직접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양대학교 경영학 석사까지 좀 졸업을 해서 현재 여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원 본부장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총 대표원장님은 현재 이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해서 현재 인문논술 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당 에픽 논술로 처음 시작을 해서 영통 에픽, 그 다음에 광교 에픽, 그 다음에 대치 에픽 이렇게까지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요. 영통 에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올해죠. 실적이 되게 좋아서 어머님들께 많이 보여드리기도 하고 파이널 때도 좋은 결과를 좀 앞으로도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술학원을 좀 선택을 할 때 좀 중요한 게 파이널을 여기 학원에서 할 수 있는지가 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단과 학원 같은 데를 가면 뭐 정규 수업들만 있고 파이널은 뭐 어느 학원으로 와라라든지 아니면은 학교별대로 수업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논술학원이기 때문에 직접 다 파이널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오늘은 이제 저희 최민구 선생님께서 오늘 진행을 좀 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실장님들은 논술 실장님들로만 좀 이제 논술학원은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믿고 맡기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가장 좀 잘 나가는 학원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합격을 좀 했던 합격증인데요. 좀 자세한 거는 오늘 설명회 때 쭉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제 저희가 그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 김대환 부원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최민곤 선생님도 계신데 여기 이제 영통 지역을 전문적으로 해서 상담이라든지 학생을 관리하는 건 좀 최민곤 선생님 수업이 그래서 좀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있으면은 최민곤 선생님의 연사를 쓰시면 자세히 더 알 거고요. 저는 이제 긴 말 안 하고 바로 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수강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 보시면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기 때문에 한 과목에서 10%를 할인을 적용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셔서 내주시면 할인 적용을 해드릴 거라서 지금 바로 선생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최민구라고 하고요. 그 모든 수업에는 개념 정리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입시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시면 나와요. 검색 양 좀 도와주세요. 아무튼 제 이름을 치시면 나오니까 거기에 뭐 사진 있고요. 이게 뭐 요즘엔 다 공개되잖아요. 학벌이 뭐 어떻고 어떤 학원에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바로 본 게임 하죠. 입시. 일단 저는 수능이랑 내신이랑 수리논술을 다 수업해요. 여기 보시면 그 최강교육이라는 곳에서는 제가 부원장으로 있는데 수능 내신 수리논술을 다 수업하고요. 여기 메이드 에듀, 여기는 대치메이드 목동점에서 수업하는 데는 거기는 수리논술만 하고요. 여기 그 시대원 영통 광교 여기에서는 수리논술만 수업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수능 내신 수리논술 다 수업하나 봐. 앤드 모든 원서 접수를 제가 다 해요. 뭐 정시, 수시, 논술, 학교까지 저랑 상담을 해서 다 정하니까 네, 참고하시고. 입시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대학은 어디로 갈 거냐 이것부터 보죠. 지긋지긋하죠. 이렇게 있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대학은 수시로 가거나 정시로 가거나 이렇게 가더라. 제가 그 학부형들의 그 배경 지식이 얼마나 얼만큼 있으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얘기는 다 하면서 가겠습니다. 수시는 학생부 교과로 가거나 종합으로 가거나 논술로 가거나 즉 요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온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전형은
교과에 동의하세요? 아, 네, 교과입니다. 아, 애가 편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박또박 내신을 잘 따고 있으면 그리고 예측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된다. 교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가 1.4 정도 나와 있는 아이가 있다고 쳐봐요. 실제로 제 제자 중에서 1.4의 내신을 갖고 있는 애가 교과로 어디 붙었게요? 예측해보세요. 내신 1.4 일반고 교과, 그 일반고나 자사고나 특목고나 1.4의 내신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거기 때문에 1.4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으면 연고대 당첨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중앙대를 최초합했고요. 그 수시의 그 묘미는 추추추추추합이에요. 추추추추추합인데 오늘 얘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생님, 성균관대도 붙고요, 서강대도 붙었어요. 여기 추합이에요. 그러니까 1.4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를 붙는구나. 전공이 화학과였어요. 화학과고요. 그 다음에 1.38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1.38인가 1.39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교과로 어디를 붙었냐면 성균관대 붙었는데, 성균관대 반도체공학과 괜찮죠? 거기를 붙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봐요. 1.4가 성균관대 화학과를 추가 합격으로 붙었는데 1.38이 성균관대 반도체공학과를 교과로 붙었어? 0.02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과로 대학을 들어갈 때는 되게 좁아요. 되게 타이트해요. 그걸 기억하시고, 이 친구가 학생부 종합으로 싹 떨어졌어요. 연대, 고대, 뭐 서울대 뭐 싹 떨어졌거든요. 얘 전교 2등이었어요. 싹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전에는 학생부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으면 0.8 정도 밑으로 내려가도, 야, 너 왜 안 나와? 0.8 정도 밑으로 내려가도 생활이력부가 괜찮으면 0.8을 더하면 뭐 2.2인가요? 요 정도가 돼도 생기부가 괜찮으면 붙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왔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에 소논문도 들어가고 리더십 전형도 들어가고 그랬을 때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급간 격차가 블라인드 면접이다 보니까 되게 좁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충 예측을 하건데, 우리 혹시 특목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고의 생기부 기준으로 0.3뿔마 이게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나의 생기부가 남들보다 못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보다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실례로 중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금년에 붙은 아이가 1.9였어요. 얘랑 0.5 차이 나죠. 이거 최초합이고 걔는 학종으로 붙었거든요. 1.9인데 거기는 사립이고요. 기숙학과였고요. 생기부를 엄청 잘 챙겨주는 곳이에요. 생기부가 괜찮았어요. 걔처럼 0.5 정도 차이가 났을 때도 붙었던 애들은 그렇게 생기부가 뛰어났을 때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1.9의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 애가 중앙대학교 전기전자를 붙었고, 이제 어저께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유니스트 붙었대요. 유니스트 붙어서 그 두 개를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정리하자면 학생부 교과는 급간 격차가 매우 좁다. 학생부 종합은 약간 내신 점수가 떨어져도 생기부가 괜찮으면 들어갈 확률이 있는데,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다른 애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을 수 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생활기록부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있으시면 다행인데요. 생활기록부를 이제 써주잖아요. 선생님들께서 500자 내로 이렇게 써주시는데, 학생이 대부분을 써놓고 나서 선생님한테 드린 후 선생님이 마무리 작업하는 경우, 이게 1번. 2번은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써주세요, 이게 2번. 1번이 더 비교 위에 있을까요? 2번이 더 비교 위에 있을까요? 네, 1번입니다. 1번입니다. 1번이 비교 우위고,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생기부를 그 11월, 12월 달쯤에 쓰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몇십 명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생기부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논술은 수학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 대학은 과학이 붙을 수 있어요. 이거죠, 딱. 내가 학생부로 대학을 가는 게 참 좋겠는데 얘를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경우 나는 수시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논술을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정시요. 정시는 수능으로 가요. 근데 요즘은 약간 학생부도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를 썼는데 교과랑 종합 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많은 전형은 교과가 수능 최저가 많아요. 여기 수능 최저가 4합 8 고대가 그렇죠. 뭐 3합 7. 일단 메디컬은 빼고 얘기할게요. 메디컬 혹시 그 관심 있으신 분은 따로 말씀을 좀 주세요. 2합 5, 2합 7 등등의 내신 그 수능 최저가 붙어 있어요. 수리논술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 약술논술도 설명드릴게요. 약수량 논술 뭐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 약수량 논술도 최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 붙은 교과나 종합에 붙은 수능 최저가 논술의 수능 최저가 붙는 경우는 유사한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런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올 때 이 정도는 기본 소양이 있어야지 라고 제약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정시는 이제 수능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럼 이런 거예요. 학생부를 내가 여기서 6개를 썼어.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논술이랑 얘를 섞거나 논술만 썼어요. 다 떨어졌어요. 이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접근은 정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친구 있죠. 성균관대 교과로 간 친구, 최저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 친구는 국수형으로 최저를 맞춘 친구예요. 탐구가 둘 다 5 떴어요. 이번에 수능에. 이게 되게 위험한 짓이에요. 요번처럼 국어하고 영어가 좀 느닷없이 어렵게 나왔던 경우 최저를 못 맞출 수 있잖아요. 진짜 운 좋았지. 얘는 운이 좋았는데 안 그런 애들도 많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맞추는 공부를 해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대학이. 그래서 엔간하면은 수능 최저뿐만 아니라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요가 되겠어요. 이제 논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잠시만. 끄고 할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요. 너무 껌껌한가요? 그래요? 서로 얼굴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그랬는데. 오케이. 일단 제가 설명회를 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능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그 아이가 합격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가르칠 거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거랑 합격시키는 거는 달라요. 먼저 예를 들어 기출문제를 보면 120분 동안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서강대를 우리 애가 지원할 거야. 서강대 기출문제를 한 10년치는 풀어야죠. 1200분인데 그러면 서강대만 뿐만 아니라 한양대 것도 풀어. 2400분인데 대충 각 보이죠. 파이널 때만 와서 공부를 시작했다가는 기출문제 풀다 집에 가는 겁니다. 기출문제도 몇 문제 풀고 마는 겁니다. 마치 이거랑 같아요. 내가 수능 준비를 하는데 수능 기출문제를 2개년만 풀고 가? 될까요? 말도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수리논술도 그러해요. 그러니까 수능, 내신, 수리논술을 잘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각을 딱 잡고 초반부터 1월 달부터 쭉 끌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지 않을까. 또 수능 또한 그렇지만 요즘에는 전부 다 교과 개념으로 풀어내는 거라서 수리논술 준비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의 수학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도의 수학 공부가 아니라 쭉 같이 가르친다니까요. 수능 준비를 하면서 병행해 나가는 거고요. 또 일주일에 한번 우리 그냥 4시간이라고 하죠. 여기 영통 에픽, 시대원 에픽은 시대원 영통은 말이 어렵네. 3시간 반 수업인데 4시간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업 시간 4시간, 복습하는 시간 한두 시간 포함해서 6시간을 투자한다고 합시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포함해서 일주일에 6시간을 투자를 했어. 육론수를 썼어. 그러면 일주일에 6시간 투자해서 육론수를 쓸 수 있다? 6번의 수능 기회가 더 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네. 시대원 영통 관계에서 수리논술 수업하고 있고요. 최강교육은 여기 지역에서 뭐 1등 학원이에요. 수능 내신 수리논술 수업하고 있고요. 대치메이드 목동에서 수리논술 수업하고 있고요. 인강 했었고요. 재수종합반에서 수능 만점반 및 수리논술 특강 5개년 연속 마감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재종반을 이제 금년 안 했고요. 작년도 안 했기 때문에 표본이 그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저의 합격자가 명수가 좀 적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재종반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뭐 이게 사실 이게 관심이 없어요. 네가 그런 거랑 뭔 상관이야. 내 애가 들어가야지. 그쵸? 넘어가죠. 자, 여기 보면 성적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뜻이고요. 여기 정시 파이터. 학생부로 대학을 가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학생부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경우 6개의 수시 카드를 어떻게 쓸 거냐? 나는 일단 정시를 베이스로 해서 6개의 수시 카드는 뭘 쓰지? 그러면 당첨 아닙니까? 육론술이에요. 육론술. 학생부를 통해서 최저를 맞추고 대학을 가나 수학 실력을 통해서 최저를 맞추고 대학을 가나 같은 경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이 그만큼 안 되는데 그거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일단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뭐 중요한 게 좀 있어요. 내년이죠. 내년 수리논술 판에 바뀌는 게 몇 개 있는데요. 두 번째. 2027학년도 어떻게 우리 어머님들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연세대. 우리 애 연세대 안 보낼 건데 뭐 그거 모릅니다. 연세대가요. 원래 수학만 봤어요. 그 전에는 수학과학을 보다가 수학만 보다가 이제 과학이 다시 들어와요. 여기를 봅니다. 수능 전에 보지요. 연세대는 수능 전에 보고요. 연세대는 영재고 애들이 많이 쓰는 전형이에요. 영재고 애들이 수능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비 합격이 10번 때도 잘 붙는 대학이에요. 붙는 대학이고 요번에 그 고려대 최초 합한 애가 연세대 예비 10번인데 지금 1명 남았대요. 위에. 추가 합격 돌아서 1명 남았대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최초 합한 애가 고대는 7번이고 연대가 17번이었거든요. 고대가 지금 좀 안 빠진대. 고대가 안 빠지고 연대도 지금 2-3명밖에 안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3차까지 발표했나 4차까지 발표했나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 합격이 되게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영재고야 내가. 그럼 서울대랑 연대랑 같이 쓰는 거예요. 서울대 붙으면 여기 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꽤 많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공통과학을 봅니다. 전에 수학과학을 같이 봤던 시절에서도 연세대학교 합격한 애들의 이제 후기, 얘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선생님, 그때는 이제 2과목 위주로 좀 냈거든요. 과학을요. 뭐 물투, 화투, 생투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내신 서술형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수학이 이슈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공통과학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통합과학 그거를 낸다는 거예요. 이거 재수생이 이득일까? 현역이 이득일까 생각해보면 둘 다 이득이 아니거든요. 별도로 공부해야 되니까 얘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내년에 저랑 수리논술을 하는 애들한테 조금 실력이 있는 애들한테는 이거 연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생각이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제일 어려워요. 문제가 중앙대 있어요. 중앙대는 창의 전형이라고 해야 되나? 얘랑 일반 전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027학년도에 최초 생기는 건데 이 창의 전형은 뭐냐면 수능 전에 봐요. 일반 전형은 수능 후에 봐요. 뭐 구분을 한 이유가 있겠죠? 이 창의 전형은요 고3밖에 안 봐요. 고3만 지원 가능, 재학생만 지원 가능, 최저 없음. 기회입니다.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을 아이들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이런 핑계 댑니다. 엄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수능 전에 논술을 봐, 준비도 안 됐는데. 아니야.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을 쓰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뭐가 있냐면 연세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단국대, 상명대, 뭐 을지대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단국대 뭐 있는데 중앙대가 수능 전에 생기고 고3만 본다. 근데 수능 전에 본다. 최저가 없다. 미리 준비하는 애들 뽑아가겠다 그 소리예요. 이거 아마 준비를 잘하면 많이 붙일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롭게 생기는 걸 제가 좀 잘 붙여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뭐 몇 개 더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바뀐 대학도 있고 가천대는 약학과랑 한의학과도 수리논술로 뽑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원서 접수할 때 생각할 일이고요. 여기 보면 수능 최저가 뭐 3합 6, 7, 2합 4, 5, 한계 3, 3합 4, 5, 2합 5,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걱정하실 게 아니야. 원서 접수할 때 걱정할 일이에요. 구모를 딱 보고 나서 육모 구모를 보고 우리 아이의 수능 지수가 얼마인지 살펴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겠다 그럼 쓰는 겁니다. 재학생의 경우는 수능 최저 있는 전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일거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애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실질 경쟁률이 3분의 1 토막되거든요. 3분의 2가 날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수능 최저가 있네 없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금년에 수리논술에 붙었던 애들의 수능 등급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뒤쪽에 제가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고대 최초 합 얘가 연대 예비 합격인 상태예요. 국어 2, 수학 1, 영어 2, 탐구 1, 탐구 2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96이에요. 96점이고 100분이 100입니다. 100분이 100이고 저랑 수능 내신 준비 같이 했던 다 친구고 논술까지 같이 했던 친구인데요. 1월 달부터 했고요. 근데 원래 점수가 이렇지 않았어요. 가채점 결과가 이게 1인 줄 알았어. 국어가. 가채점을 했더니 탐구도 이게 1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실채점을 했더니 저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서를 어떻게 썼냐면 연대, 고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가천대 의예과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의예과는 얘가 원래 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 남으니까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가채점 등급 국어가 1이고 탐구가 1인 상태여서는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그냥 밟고 들어가겠는 거지. 그 논술장 시험장에 안 갔어요. 안 가서 수능 전에 연대는 받고 수능 후에 고대는 받고 나머지 안 갔는데 실제점이 이렇게 뜬 거야. 실제점이 이렇게 떴는데 이 점, 그러니까 이따가 표준 점수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얘의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연대, 고대, 인문사회계열 교차 지원을 하면 추가 합격 라인이었어요. 서성한 라인에 이공계열에서는 높은 과 말고 중상위권과 있죠. 거기가 붙을 수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논술 시험장에 갔어야 맞는 거지 얘가 지금. 맞죠? 갔어야 맞는 건데 다행이야. 고대를 최초합으로 붙은 거예요. 연대를 예비를 뜬 거고요. 이제 아래 거. 단국대학교 공학계열 광역 둘 다죠. 둘 다인데 다른 애들이에요. 등급 봐요. 5, 2, 3, 5, 5 4, 2, 4, 4, 4 단국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의 특징은 천하제일 논술 대회예요. 하지만 단국대가 수능 전에 보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쫄아. 무서워해서 잘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전략적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단국대 문제는 수능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너무너무 좋고 제가 수능 시험
그 파이널 수업을 할 때 단국대학교 수리논술 문제를 가져다가 쓸 정도로 워낙에 좀 문제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 다 붙여놨고요. 합격을 했다 이 말이고요. 얘가 아까 말씀드린 걔예요.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최초 합이고 고대 연대는 예비 합격이 뜬 친구. 얘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 등급 그대로 나온 친구예요. 나온 친구인데 서강대 컴공 붙었고 여기 아주대학교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등급 보세요. 43325. 정시로 이거 갈까요? 아주대를? 어림없는 등급입니다. 수학이 몇 등급이에요? 3등급입니다. 아 선생님 수학이 3등급이어도 아주대 라인을 가네요? 심지어 아주대는요 천하제일 논술대회예요. 최저가 없거든요. 근데 과 보세요.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생긴 지 뭐 별로 안 된 과라서 제가 일부러 넣기는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래 거 광운대. 이 광운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도 이 등급 봐요. 이거 63448 네 붙었습니다. 수학이 3등급이어도 지금 붙고 있네?를 보시라는 얘기고 이제 국민대. 아까 약수령 논술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전 수업 다 해요. 수리 논술도 수업하고요. 약수령 논술도 수업하는데요. 약수령 논술로 갈 수 있는 일단 약수령 논술이 뭐냐면 국어하고 수학을 잘하고 있으면 잘 붙을 수 있는 대학이에요. 내신 서술형 정도의 그 답안 작성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핵심은 EBS입니다. EBS 그 정리가 좀 잘 돼 있으면 되고. 근데 약수령 논술이 제일 높은 대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대 제일 높아요. 근데 국민대는 좀 특이합니다.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서술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 상명대, 뭐 외대 글로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을지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약수령 논술인데 국민대가 약수령 논술 보는 대학이고요. 요 친구가 붙었죠. 수학이 2등급 단답형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가 곧 약수령 논술 준비가 되는 상태가 되고 다만 파이널 때 좀 집중적으로 타임 어택하는 연습을 시켰어요. 빨리 풀고 검토하는 연습. 단답형이니까 서술에 부분 점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만 틀리면 아웃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연습을 좀 많이 시켰고 이 친구는 광운대도 붙었어요. 광운대도 최초 합으로 붙었고 국민대도 붙었고 근데 국민대 간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등급 봐요 이거. 한국 사람입니다. 국어 8등급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83287 이렇게 있죠. 붙었습니다. 느낌이 이렇죠. 수능 수학 3등급 선이 되더라도 수리논술을 합격하는 경우가 꽤 있구나. 심지어 드라마틱한 결과입니다만 수능은 아니고 산모에 4 떴던 애가 한양대학교로 붙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학 실력을 가지고 논할 건 아닙니다. 또 수능 점수가 다 이렇게 등급이 된 거니까요. 아직 잘 못 믿으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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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등급만 보니까 비슷해 보이죠? 정시는 표준 점수로 가거든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여드리려고요. 이제 가보죠. 이 친구가 그 친구예요. 고려대학교 최초합으로 붙었던 친구.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성적표가 수능 성적표가 표준 점수라는 것이 있어요. 이 표준 점수는 평균이 낮으면 높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평균이 높으면 낮게 생성이 되는 그게 표준 점수라고 불러요. 요번에 국어 어려웠던 말 들어보셨어요? 네, 국어 만점 평균 점수가 되게 높아요. 수학은 보통 애들이 평균 점수가 낮기 때문에 보통 높은 편이고요. 정시를 갈 때는 요 등급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전부 다 뭐로 간다고요? 표준 점수의 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PPT에는 없는데 제가 수능 수업하는 곳에 올 1등급이 있어요. 여학생이에요. 올 1등급인데 걔가 표준 점수로 400.6이에요. 아직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올 1등급이어도 400.6이 있고 410점에 가까운 애도 있고 390점 후반인 애도 있고 다 달라요. 과목을 과탐을 했느냐 투과목을 했느냐 국어를 엄매를 했느냐 화작을 했느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400.6점대가 있는데 400.6점대인 그 여학생이 정시 파이터예요. 내신이 2.5입니다. 2.5고 일반고 학생인데 학생부 때려치고 어쨌든 이제 정시 파이터 길로 들어선 친구인데 400.6점이라는 점수는 교차 지원을 해서요. 연대랑 고대랑 다 붙는 점수예요.
올 1등급이고 다 붙는 점수고 서울대는 낮은 과는 거의 합격 가능성에 있는 친구거든요.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등급이라도 표준 점수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6모 때까지는 과탐 원과목을 하다가 6모 때 2과목으로 틀어가지고 갔던 애들도 있어요. 표준 점수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로 정시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신이 2.3인 친구고요. 서울에 있는 일반고 친구인데 내신 2.3이면 고대 뭐 생각조차 못하죠. 학생부로 생각조차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입니다. 최초로 붙었다. 주목할 건 여기입니다. 사문 물원. 뭐 한 거예요 얘 지금? 한 과목을 사탐 런한 거죠. 사탐 런한 겁니다. 자제분께서 몇 가지 도망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엄마 나 사탐런 할게. 사탐런은 추천합니다. 비교적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추천하는데 등급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어요. 도망가는 애들의 특징은 공부를 안 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과탐을 안 하고 사탐을 해요. 그러면 확보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량이 적으니까 그 확보된 시간으로 국수형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겠죠. 보통 둘 다 안 합니다. 확보된 시간으로 놉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엄마 나 인강으로 공부할게. 들어보셨죠? 인강으로 혼자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애가 인강으로 혼자 해볼게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그러면 아, 이 새끼 안 할 예정이구나. 이렇게. 자,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메가스터디 인강을 했어요. 거기에서 프리패스 상품을 처음 만드는데 1타급 강사들이 다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안 한다고 했을까? 메가스터디에 들어오면 어차피 내 수업을 들으러 들어오는 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프리패스를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강사한테 수익 쉐어하는 게 학생들이 클릭을 해서 15분 이상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 그 강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패스를 딱 묶어놓으면 내가 이 사람을 노리고 들어왔지만 다른 사람들도 눌러볼 수 있잖아요. 눌러봐서 공짜니까 다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수익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어쩌면 난 이 사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분이 더 나한테 맞아. 그래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떨어지고 이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개발팀에서 자료를 줬어. 메가스터디 회원, 온라인 회원에서 서울대 합격한 애들의 평균 완강률 데이터를 줬어요.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너무 낮다. 당시에 메가스터디 회원에서 서울대 합격한 애들의 평균 완강률이 60% 이하라는 자료를 줬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돼요. 서울대가 아니야. 막 광운대, 인하대 뭐 이런 애들은 완강률이 쭉 내려가겠죠. 이렇게 볼 리가 없다. 이렇게 볼 리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시장 파일을 일단 넓게 가져갑시다. 곧 수능판은 인강이 다 잡아먹을 겁니다. 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프리패스가 대중화된 지금 시대에서 평균 완강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답니다. 자, 자제분이 인강으로 공부할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태블릿에 애들이 인강만 볼 것 같으세요? 혹시 그거 믿으세요? 어른도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태블릿 있으면 가끔 유재석도 보고 그래. 애들이 그걸 하겠다고? 믿지 마세요. 다만 진짜 잘하는 애들 있죠. 걔들은 인강을 어떻게 보냐면 수학은 저랑 해도 다른 과목 인강을 보지 않겠어요? 미리 예습합니다. 교재 다 풀어봅니다. 다 풀어보고 인강은 그냥 통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이거 좀 헷갈려. 해설 강의를 봐야지라고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뭐 내가 좀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걸 본다거나 내가 풀어놨는데 다른 풀이는 혹시 있을까 하고 찾아갖고 봐요. 그리고 그걸 다 끝내고 나서 복습을 할 때 포인트 같은 걸 다 써가면서 즉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이면 되게 좋은 수단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안 그렇잖아요. 네, 참고하세요. 자, 그렇다. 하여튼 이 친구는 뭐 그랬어요. 이 정도 점수를 가지고 네, 고대는 최초 합, 연대는 예비 10번. 한두 명 지금 남은 것 같아요. 위에 붙을 것 같습니다. 넘길게요. 두 번째. 이 친구가 걔입니다. 아까 서강대학교 컴공을 붙었다는 친구. 국어 1, 수학 1, 영어 3 안타깝죠. 탐구 2,
물원 2 여전히 사탐을 하나 택한 거예요. 여기 표준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시 지원 가능성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 성원대 컴공 들어갔는데 나머지도 예비가 좀 잘 떠 있기 때문에 고대가 좀 잘 안 빠지네. 내신이 3점대인 게 포인트예요. 몇 점대라고요? 3점대인 게 포인트예요. 네,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제가 성원대 수학과 나왔거든요. 얘가 이제 선생님보단 좋은 데 갈 거예요 막 이랬는데 후배 되게 생겼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넘깁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작년 친구인데 이 친구를 데리고 온 이유는 좀 설명할 게 좀 있어서예요. 작년 친구고 여기서 수업 들었던 친구인데요. 수능 점수가 4, 2, 3, 3, 2 이랬죠. 이 친구가 이제 검정고시였어요.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고 수능을 본 친구인데 아팠어. 얘가 공부를 하다 아파가지고 우리 애기들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남친이랑 헤어졌네, 여친이랑 헤어졌네, 갑자기 공부가 안 되네, 막 아프네,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몸이 좀 약간 공황장애 같은 게 있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약도 먹고 그랬는데 몰랐어 나는 그거를. 항상 와가지고 열심히 듣고 했던 친구라 몰랐는데 결석을 한 거예요. 그랬던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사실은 제 애가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었고 이제 아파가지고 오늘 못 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어머님은 그 나이가 이제 재수하는 나이였거든요. 나이대가 재수하는 나이여서 어머님이 얘가 수능도 못 볼 것 같고 논술도 못 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제 그랬던 친구인데 얘가 스스로 그 얘기를 했대. 엄마, 내가 수능 전 과목을 다 노력을 해서 할 자신은 지금 없지만 내가 수학을 좋아했고 수리논술을 1월 달부터 했던 게 있으니까 걔를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게. 그래서 수능을 원래는 6급 모의고사 이거보다 좀 좋았었거든요. 좋았는데 수능 최저는 일단 경희대는 수능 최저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 맞추고 경희대 최초 합으로 붙었던 친구예요. 그 설명을 드리려고 꾸준하게 끝까지 1년 내내 밀어붙인 게 되게 결국은 성공하게 된 케이스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4번으로 가죠. 금년 친구죠. 여기 영통 시대원 영통에 있던 친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친구인데 여기 보세요. 4, 3, 3, 5, 2, 5 이렇게 있죠. 자, 아이들이 도망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사탄론 말고 화작. 엄마, 나 엄매 안 할래. 화작 갈래. 화작이 뭐랑 똑같냐면요.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화작은 공부량이 적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공부할 땐 좋아. 신나. 막 하루 이틀이면 이론이 끝나거든. 근데 삐끗 어긋나면 쉽지 않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세요? 도망가는 아이들의 특징. 네, 도망가는 시간에 남는 시간에 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봅니다. 릴스도 돌립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우리 도망간 곳에 낙원이 있던가요? 일단 우리는 도망을 못 쳐. 애들 대학을 보내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니까 도망을 못 치는데 도망간 곳에 낙원이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 지금 우리 어른들은.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핑계를 다 댑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 애가 화작을 택한다고 하면 공부는 쉽게 해도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각오를 좀 하셨으면. 비슷한 거 또 있죠? 확통론. 엄마, 내가 무슨 미적분이야. 확통 10대잖아. 확통할게. 자, 확통이요. 보통 컷이 92예요. 1컷이. 그러면 공통에서 하나 틀리고 확통에서 하나 틀리고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미적분 이번 수능 1컷이 85입니다. 약간 갭이 좀 있죠. 게다가 확통을 선택하는 순간 수리논술 안녕. 수리논술의 과목은 공통과목이랑 미적분이 일단 디폴트로 나오는 데다가 확통기하가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학도 있기 때문에 미적분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확통을 선택했을 때 기대치는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학생부 전형을 쓸 때 수능 최저를 맞추는 용도, 그 다음에 나머지 정시. 자, 정시는요, 미적분 선택한 애랑 확통 선택한 애가 같이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이 확통을 택했는데 3등급이 떠도 잘했어 얘. 너 잘한 거야. 이렇게 칭찬받을 일인 거야. 그 말은 현역이 확통 선택해서 2등을 해도 드물다는 거죠. 주변에 확통을 택해갖고 1등 애들은요 진짜 잘해가지고 그런 거야. 걔 미적분 애들 1따스래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우리는 어차부터 인문사회계열이니까 요즘에 인문사회계열 20계열이 어디 있습니까 정시에. 수능 점수를 가지고 교차 지원해도 되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을 넓게 벌리시려면 논술까지 생각하시려면 미적분을 택하는 게 좋으나 최악의 단점이 있어요. 공부량이 많아요. 수원 수투를 합한 공부량의 1.5배 정도가 미적분하는 거예요. 조금 오버하면 한 2배 정도가 되는 건데 판을 벌릴 수 있다 이렇게. 수리논술 카드까지 쓸 수 있다. 앤드 국민대 약수령 논술도 가능함. 국민대 약수령 논술은 미적분까지 나오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물어봐. 선생님 제자 중에 국민대 약수령 논술 붙은 사람 있냐고. 전 있거든요. 근데 걔들은 없거든. 왜? 공부를 똑바로 시켜야 되거든 거기는. 다른 대학이랑 달라요.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것처럼 국민대를 준비하면 안 돼. 국민대 준비해서 합격하는 내 제자들의 특징은 애초에 수리논술을 준비했고 깊게 수학을 공부한 채로 갔다가 국민대를 보험용어라는 게 썼을 뿐이에요. 수능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또는 논술 준비까지 잘하고 있으면 틀릴 리 없는 시험이에요. 붙은 애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 20분 남았대 시간이. 타임어택 연습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20분이 남아서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검토까지 해가지고 붙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은 뭐 당연히 기한은 하지 마세요. 기한은 애가 선택한다 그러면 아니야 얘야 그러세요. 그건 안 돼. 일단 물투보다 인원수가 적어요. 게다가 기한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알면 따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영재고 자사고 준비하는 애들 영재고만 얘기하죠.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는 애들이 중1 때쯤에 고1 과정 끝내잖아요. 중2 때쯤에 기한은 다 끝내고 들어가. 그러니까 기한 선택하는 게 1등급 받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네, 이 친구는 요 정도 등급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사탐론 했죠. 사문은 성공? 생유는 왜 했을까? 5등급.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사탐런을 했다고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나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는 있고 과탐에 나오는 등급보다는 잘 나올 확률이 있다지 항상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과탐 선택하면 등급이 나올까? 그럴 리 없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이 친구도 이제 작년 친구인데 이거 보여드리려고. 여기 그 화작이 6이에요. 6. 미적이 3등급. 영어 4. 생원 4. 어머 어떡해. 화투야. 화투가 8이야. 자 기억합니다. 투 과목은 수능에 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투 과목은 수능에 택하지 않습니다. 택하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높은 표점을 받기 위한 최상위권이라면 인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투 과목은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준비한다고 투 과목을 건드렸기 때문에 투 과목 할 거라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화투가 뭐 나왔어요? 8등급 나왔죠. 구모 이후에 구모 때도 그렇고 구모 이후에 수능 때 반수생들이 들어오는데 투 과목 1등급 당첨인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일반 물리 일반학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괜히 이거 투 과목 한다 그러면 참으세요. 최상위권 아니면 최상위권도 참으세요. 엔간하면 참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로 들어드린 거고요. 수학이 3등급이더라도 내신은 더 형편없었어요. 이 정도 등급을 갖고 있는 애도 광운대 천하제일 논술대회인데도 붙는구나.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광운대는 참고로 공통이나 미적분이나 확통을 봐요. 얘네가 확통을 보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따로 해야 합니다. 넘어가죠. 6번째. 생각해보니까 수강 후기 얘기를 안 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대부터 그거 안 넘기셔도 돼요. 고대부터 최초 합의부터 내가 쓴 게 있죠. 수리논술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능으로 대학 갈 생각이면 수시로는 무조건 논술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파이터는 6논술이 맞아요. 6논술이 맞습니다. 수학으로만 대학을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학 공부를 대신 열심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주대 간 친구는요. 저의 수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문제 해설 위주의 수업과는 다르게 최민구 선생님의 수업은 첨삭,
개인 질문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기에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다른 수업과는 다르고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수업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험을 봐요. 50분에서 90분 정도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볼 때 제가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수정할 거는 바로 얘기를 해요. 아, 이건 이런 표현보다 이런 표현이 좋아. 이런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합니다. 해설 강의를 하고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서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움직이면서 또 첨삭을 봐줍니다. 걷어갖고 첨삭을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또 두 번째. 이따가 커리큘럼 말씀을 드릴 텐데 미적분을 뭐 여러 번 보고 온 친구들도 처음부터 공부하게 될 거고요. 미적분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친구도 처음부터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제 교재가 미적분 단원순으로 돼 있어요. 수리논술 교재가요. 미적분 단원수로 돼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는 것과 연계가 되면서 수리논술에서는 이런 것들이 포인트구나라는 걸 알면서 가게 될 거예요. 아이들 수강후기 모아놓은 그 프린트물이 아마 있을 텐데 애들 하는 얘기 보면은 선생님 개념 교재로 공부했던 블루수학 책으로 공부했던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후기들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 또 뭔 말을 썼냐? 네. 그 학교가 정해지면요. 예를 들어서 자제분이 아주대학교를 썼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부터 풀어요? 아주대 기출문제부터 풀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저 그렇게 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당연한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완전 시험 직전에 파이널 말고 평소에 수업을 할 때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아주대 지원하는 애들도 있고 인하대 지원하는 애들도 있고 광운대 성균관대 다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요 정도 사이즈 애들 할 때 학교가 정해지는 순간 그 학교에 타겟팅해서 그 시험지를 풀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관리형 수업으로 전환해요. 그러니까 학교 원서 상담도 제가 하고 학교가 정해지는 순간부터 정해진 학교 기출문제부터 다룬다. 그리고 실전 문제 푼다. 그 실전 문제는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뭐 메가스터디나 종로학원에서 보는 수리논술 모의고사도 있어요. 그 수리논술 모의고사도 진행하고 제 지인들이 뭐 저쪽에 뭐 시대인재에 있는 학원 선생님도 계신데 제 자료를 그분한테 주고 그분의 자료를 제가 받고 해서 애들한테 다 실전 모의고사 풀리기도 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해결이 안 되겠죠. 첨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일일이 봐주는 건 어떻게 할 것이며 서술하는 건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수리논술은 오프라인이 압승이에요.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아까 그 친구 했잖아.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입니다. 이 친구는 이거 안 보여라. 너 어디니 너? 단국대. 단국대 최초 해본 친구. 국어 4, 수학 2, 영어 4, 탐구. 생윤윤사로 사탐런을 했는데요. 4등급 땄어요. 꼭 기억하세요. 사탐런을 한다고 우리 아이가 1, 2등급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빨리 버리셔라. 공부 아마 안 할 확률이 높다. 다만 여기 생윤윤사를 안 하고 생지를 했다 쳐요. 생원 지구과학을 했다 쳐요. 그래도 2등급이 나왔을까? 그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내년엔 더 심할 겁니다. 금년에 사탐런을 해서 그나마 2등급이 나왔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6월달, 9월달을 거치면서 과탐했던 애들이 그 사탐런으로 쭉 빠져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과탐으로 점수 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과탐에 가산점 있는데 있던데? 있어요. 3%, 2%, 또 10%까지 있어요. 그 10% 학교가 아마 명지될 텐데 그 명지대를 정시로 지원하는 애가 과탐을 하는 애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노리는 게 그거지. 과탐을 선택한 자 중에 꽤 등급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학교가 기분 안 나쁘면 이쪽으로 와줄래?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전략적인 부분은 원서 지원할 때 얘기인데 과탐에 대한 가중치를 생각하는 것보다 사탐의 공부량이 워낙에 적으니까 그건 맞아요. 과탐에서 가장 공부량이 제일 적은 과목이 지구과학이라고 알려져 있죠. 재종반에는 재수생들이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개천절부터 공부를 해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아마 지구과학일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탐 과목 중에서는 공부량이 적은 편인 건 맞아. 사탐은 그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하면 2등급 선 뜨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1은 다 맞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퀘스천 마크나 2, 3 정도 뜨는 건 어렵지 않기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해볼만 하기 때문에 사탐론은 추천하나 글쎄 국어는 엄매로 갔다가 육모 끝나고 화작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 그때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매로 가는 것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수학은 미적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수리 논술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논술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도박, 로또라는 말을 들었지만 직접 해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학의 강점이 있고 제대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단국대도 붙었고요. 광운대도 붙었어요. 둘 다 붙었는데 단국대를 가기로 한 친구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수리논술로 합격한 애들은 있을 거야. 근데 너는 아닐걸?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는요. 합격시킨 경험이 없는 경우에요. 설명하실 때 이렇게 수능 성적표 딱 들이대면서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전통 다 오픈해 버리잖아요. 네, 3등급 선까지만 나오면 참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4등급 선이 나오면 거기부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3까지는 괜찮다. 이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단국대는 준비 안 하면 1등급짜리도 떨어집니다. 참고로 문제 어렵습니다. 여기 어려워요. 넘겨요. 자, 7번째 케이스네요. 얘 또한 단국대죠? 여기에입니다. 우리 시대원 영통의 애인데 화작 5 기억하세요? 화작으로 바꾼다고 큰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수학 미적분 2, 영어 5, 사회문화 5, 지구과학 1 5. 자, 단국대 최초합으로 붙었습니다. 얘 단국대만 붙었어요. 딴 데 싹 떨어지고요. 단국대는 최저가 없다 그랬죠? 네. 수학 공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수능 준비랑 수리논술 준비랑 내신 준비는 하나입니다. 다른 수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멘토를 만나서 저 같은 배우게 되면 해볼만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단국대 안 붙었으면 어떡해?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 가르쳐서 미적분 점수가 잘 나왔고 드라마틱하게 붙었어요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수능 점수를 이렇게 받았다간 뒤가 없을 수 있다. 그걸 기억하셔라. 8번째. 여기도 우리 바로 얼굴이 생각나네요. 네, 시대원 영통에서 배웠던 학생인데 화작 8입니다. 미적분 3, 영어 2, 탐구 8, 사회문화 8, 생윤 8, 사회문화 8, 7. 이거 생윤이 8이고 사원이 7인데 사탄론을 왜 한 걸까요? 도대체 국어는 화작이 8인데 화작으로 왜 한 걸까요? 그게 이해하시죠? 이제 제 말을 바꾼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금방 포기해 애들이. 쉬운 걸 다 택하잖아. 그러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이씨 이거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잡아줘야 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성신여대 붙었어요. 최초합으로 붙었고 이 친구는 내신이 3.5였던 친구인데 기회균형 전형이 가능했어요. 기회균형 전형이 뭐냐면 몸이 좀 아프거나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이거나 국가유공자 자녀거나 나라에서 이제 기회를 주는 전형이에요. 이런 기회균형 그 전형이 가능한 아이들만 모아놓고 시험을 보는 거라서 기회균형 전형이 되는 애들은 그걸로 대학 가는 게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왜 꺼냈을까? 얘가 학생부 교과 최초합이 수원대 화공과를 기회균형 전형으로 교과로 붙은 거예요. 얘도 붙고 걔도 붙고.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6논술이 얘는 아니었던 거지. 논술을 3개 썼고 나머지가 교과 종합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기회균형 전형으로 3.5짜리가 수원대 화공을 붙은 거야. 그러면 기회균형 전형이 아니고 일반 전형에서 수원대 화공을 가려면 몇 등급일까? 찍어보세요. 우리 애 수원대 보내고 싶지 않죠? 맞아요. 수원대 화공 가려면 몇 등급이어야 될까? 교과로 2점 후반이에요. 믿겨지지가 않죠? 수원대가? 네, 2점 후반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로 대학을 가는 게 편하긴 한데 여기 좁다 그랬잖아요. 여기 되게 좁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그리고 학종에 대한 허상을 버리셔라. 우리 애가 생기부가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혹시 생기부 컨설팅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고2 때 받은 거는 딱히 소용이 없어요. 보통 위로 이렇게 상방으로 쳐버려요. 어느 누가 봐도 건국대학교 합격한 생기부가 아닌데 건국대까진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고2 때는 얘기해줘요. 그런 컨설턴트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너무 학종에 대한 허상을 갖지 마셔라. 학생부 종합은 대학 맘대로 뽑는 거잖아요. 오히려 논술은 수학 실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로또야 붙는데. 얘 수학 3등급이었었어요. 성신여대는 수능 전에 봐요.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이었어요. 수능 최저가 2합 7이었습니다. 2합 7 넘길게요. 얘는 뭐야? 네. 이 친구는 수능 성적표를 끝까지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 예상컨대 얘가 수능 수학이 아마 4 정도 떴을 겁니다. 4 정도 떴을 거고 4 이하였을 거예요. 최초합으로 붙은 데가 한국공학대학교를 약수령 논술을 최초합으로 붙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도 최초합으로 붙었어요. 자, 경기대 보낼 생각 없으시죠? 경기대 20개월 교과로 가려면 내신 몇 등급일까? 2.8. 2.8 대학 경기대가 얘 수리논술 들어가서 전액장학금 들어갔어요.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최초 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공학대학교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 애가 갈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한국공학대학교는 학생부 교과로 얼마예요 붙을까? 감도 안 오시죠? 기회균형 전형으로 3.7짜리가 들어갔어요. 제 제자 중에 기회균형 전형으로 교과로 3.7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반 전형이라는 얘기는 일반 전형일 때는 3점 초반 그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내신 평점을 딱 때렸는데 3.1, 3.2 정도가 나왔잖아. 교과로는 여기 가는 거야. 근데 얘는 내신이 훨씬 더 낮았고요. 이건 약수령 논술이거든요. 약수령 논술로 이제 붙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교과 쉽지 않아요. 종합이라고 너무 내신을 이렇게 다 내려치지 마시고 한 0.3 정도 뿔마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맞을 겁니다. 특히 금년에 되게 심각했어요. 학생부 종합이 막 난리야. 막 1.3인데도 막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수리논술은요 과정 중심의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문제가 10점이라 치면 답이 맞잖아요. 1점에서 2점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과정이 맞아야 되는 거죠. 역으로 답은 계산 실수에서 틀렸는데 접근해놓고 과정이 맞다. 그러면 7점에서 8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실수가 잦아. 근데 수학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하는 애야. 논술이 답이라는 거지. 국민대랑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답만 쓰잖아 거기는. 답만 쓰니까 거기는 안 맞는데 근데 연습하면 돼요. 아까 그 국민대 붙었던 애도 연습을 계속 시켜서 결국은 됐거든요. 빨리 풀면 돼. 빨리 풀고 검토 한 번 더 하면 돼. 2번 풀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방법은 있다. 네. 수능 준비하면서 논술 준비를 병행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4시간 정도 시간을 낸 다음에 수리논술의 기회를 6개를 가져간다. 6번의 수능을 더 본다. 그리고 많이들 합격하고 있구나.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이 얘기는 어머님들이 여기 써 있죠? 6번의 수리논술 기회는 6번의 수능 기회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됐습니다. 여기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좀 중요하죠? 자, 1월이랑 2월 여기에는 재교재를 가지고 개념 총정리를 합니다. 저랑 수능 수업을 듣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수능 수업을 어디인가에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미적분하고 있겠죠. 1, 2월에 진행되는 이 개념 총정리 수업은 그 미적분 단원을 따라갑니다. 뭐 수열의 극한 여기서부터 맨 마지막 단원인 적분까지 이렇게 2개월 동안 수열의 극한부터 적분까지 기초부터 고급까지 설명합니다. 아이들이 들을 때 이런 반응이에요. 애초에 수능 수업도 저한테 들었던 애들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다르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능에 나오는 포인트도 짚어드려요.
논술에서 나오는 증명 같은 포인트도 짚어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논술 등장했는지도 얘기를 해줘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 서술형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리논술 준비하는데 서술형 걱정을 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 3월에서부터 7월까지 여기는 이제 심화 개념을 합니다. 실전 개념이라고 할게요. 실전 개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진행합니다. 1월하고 2월은 강의식 수업 위주가 좀 돼요. 그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보면서 첨삭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알아야 되잖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념 설명 위주로 좀 강의식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이쪽에서는 이제 실전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이 첫 번째 단원이 미적분 적분까지 안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는 거랑 모르고 쳐다보는 거랑 이게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을 때는 그 실전 개념이란 극한을 쳐다보더라도 뒤에 있는 것 같이 병행하면서 연습하게 되는 그게 필요한 거고요. 이 연습 문제는 각 대학 기출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걔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을 본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첨삭을 한다, 교정을 한다, 그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첨삭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금방 교정이 됩니다. 서술하는 방법의 교정은 비교적 빨리 되나 애들한테 필요한 거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실력을 다지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월에서부터 9월 여기에는 이 수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파이널 1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는 논술 있죠? 연세대, 요번에 이제 새로 생기는 중앙대, 서울시립대, 단국대 등등 거기에 대한 파이널. 왜냐면 9월달 구모 보고 나서 원서 접수하잖아요. 원서 접수하게 되면 대학이 정해지는데 대학 정해지면 바로 그 대학에 해당하는 것 위주로만 진행이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보통은 안 그러죠.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합격을 그렇게 많이 했지. 어디 논술 강의실에서 반 이상 합격 같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강생 중에?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10월에서 11월까지 여기는 뭐 파이널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궁금증이 그럴 거예요. 야, 어느 대학은 뭘 보고 어느 대학은 뭘 보고, 이게 궁금증인데 보통 공통이 있어요. 보통은 공통 미적분 이 두 개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한 한 학교가 있어. 공통만 보는 학교. 어딘지 아세요? 성균관대. 거기는 공통만 봐요. 근데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공통이 아니야.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요. 생각해볼까요 우리?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문제가 어려울까요? 넓으면 넓을수록 문제가 어려울까요? 좁을수록 어려워요. 당연하잖아요. 좁을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성균관대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성균관대는 이공계열을 인문논술로도 지원할 수 있고 수리논술로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문사회계열 또한 두 개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독특한 전략을 취하고 있죠. 애지간하면 공통이랑 미적분을 다 보게 되고 여기에 이제 확통기하를 보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으신 모든 대학이 다 할 겁니다.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건대, 동국대, 그만 얘기해도 되죠? 네, 전부 다 확통기하가 들어갑니다. 확통기하를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떻게 하죠? 내신으로 공부를 해왔거나 3학년 때 확통도 내신으로 하고 있다면 되게 좋은 거고요. 확통하고 기하를 공부를 아예 노베이 쓰거나 했더라도 안 하는 이와 다름이 없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도 기회가 있어요. 본 수업에서는 공통이랑 미적분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제 교재 확통기하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만 여름방학이랑 추석특강을 통해서 확통기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퀘스천 마크가 이거죠. 그때만 해도 돼? 네, 된다고요. 붙잖아요, 애들. 논술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수능에서 28, 29, 30을 다 맞출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논술에서는. 출제하시는 분들도 애들이 대부분 미적분 선택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려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대비가 되니까
이 확통기하의 부분은 여름방학, 추석 특강, 파이널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강들이 또 중간에 개설될 수도 있어요. 정리가 되니 걱정하지 마셔라. 역으로 3학년 때 미적분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내신으로 확통을 같이 하고 있다.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내신을 따기 위함,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쓸 생기부를 쓰기 위함도 있지만 이 확통을 선택함으로 해서 논술 대비도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는 것 나쁘지 않다. 참고로 제가 그 수능 수업하고 있는 고2 블랙반이 있는데 이제 고3 올라가는 애들이죠. 그 고2 블랙반 일단 모의고사 거의 1등급이야 전부 다. 전부 다 1등급이고 각 학교 전교 1등들이 전교권에 있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걔들 제가 전략적으로 확통 다 선택하라 그랬어요. 3학년 때. 그 애들 이쁨 나와서 선택을 다 했죠.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모든 원서 상담은 제가 1대1로 다 진행해요. 아까 붙었던 아이들 전공 있죠. 99%가 제가 다 정해준 걸로 다 쓴 겁니다. 그렇게 우리 욕심 버려야 돼. 학교 레벨을 높일 거면 전공을 낮춰야지. 학교 레벨이 좀 낮다면 전공을 높이는 거지. 꼭 둘 다 있어요. 뭐 항공우주가 꿈이래. 그래 네 꿈은 그런 거 알겠는데 이거를 또 연대 항공우주공학과 쓰고 뭐 어디 쓰고 이러면 떨어진 애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정규 수업에서는 미적분과 공통 위주로 진행이 된다. 특강 등을 통해서 확통기하를 효율적으로 단기 완성을 할 거다. 여름방학, 추석, 파이널 등에서 할 거다. 중간에 특강이 더 생길 수도 있다. 미적분은 깊게 하고요. 확통기하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논술을 6모 끝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실컷 공부하다가 대충 6논술 쓰고 파이널만 들어오면 될 것 같으세요 혹시? 어림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0분짜리 시험을 보는데 10개년치만 풀어도 1200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다익선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처음부터 해야 한다. 네. 애들 너무 믿지 마셔라. 공부 더럽게 안 합니다. 그렇고 뭐 이거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하는 게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일찍 시작하는 게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야 이거 이상한 컬리가 떠있니? 제거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앞에 보고 계시죠? 보시면 여기 뭐 여러가지 강의들이 있어요. 목소리 들리네? 그러네? 신기하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강의가 있으니까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촬영본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복습명 영상으로 그걸 엔간하면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대입수학 성적의 판도를 바꿉니다 해서 제 설명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논술 설명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입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수능, 내신, 그 다음에 입시 전반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까 제가 추격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관심 있으시면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 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궁금하시면 이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뭐 다 있습니다.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스레드 이런 게 있고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합격자 현황들도 보실 수 있어요. 합격자 수기들도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 제가 출력해놨어요. 합격자 후기 하나랑 약수령 최초합, 수리논술 최초합 합격 현황도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아마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통에서는 시대원 영통에서는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그렇게 하고요. 광교에서는 그 이후 시간에 진행이 될 겁니다. 시간을 내가 까먹었네. 진행이 될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과 별개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이 되게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이라는 것은 겁먹을 전형이 아닙니다. 다시 아까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수리 논술로 합격한 애들은 있을 거야. 근데 너는 아닐 거를 기억하세요. 그 너는 아닐 거리라는 것은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붙습니다. 아까 제가 성적표 다 보여드렸죠? 네, 붙습니다. 다만 4등급 이하인 경우는 절치부심해야 됩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내신 때요. 제가 여기서 할 때는 휴강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적분 진도를 나가고 있었잖아요. 내신 시험 기간이 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내신 시험범위랑 비슷해요. 자, 1, 2월 달에는 미적분 끝내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심화 수업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또 미적분 처음부터 또 나가거든요. 그 내신 시험범위가 겹쳐요. 이렇게 겹쳐가지고 애들이 난 휴강하지 않을게 하니까 애들이 그냥 오던데요. 와서 내신 준비 겸 논술 준비 겸 그게 다 되니까. 수능, 내신, 수리, 논술이 별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휴강을 작년에는 금년 안 했었어요. 애들이 100% 참여했었어요. 내신 준비했던 애들이. 네, 또 질문? 그게 그 대학교에서 논술 우수자 답안이라 해서 학생들의 답안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자제분이 아드님 아니세요? 네, 우리의 아들의 특징이 그래. 글씨 개발제발이잖아요. 근데 합격자 모범 답안에 대학에서 배려를 한 것 같아.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줘요. 하나는 딱 봐도 여학생이야 이거. 또박또박 쓰고 그냥 서술을 어찌나 그렇게 그냥 잘하는지. 걔랑 한쪽의 답안지는 남자애. 이거 알아보려면 이러고 봐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막 꼬부랑. 둘 다 합격이에요. 글씨가 중요한 거 아니야. 못 써도 돼요. 헛소리만 안 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짧고 필요한 것만 쓰면 되고요. 제가 그거 다 알려줘요. 제가 23부터 고3 수업했고요. 서강대 수학과 나왔는데 저 본고사로 갔어요. 대학을. 그러니까 제가 9학번인데요. 고1 때 학력고사 준비했다가 고2 때 수능이 생겼죠. 고2 때 수능이랑 본고사가 생겼거든요. 제가 대학을 저 자체도 본고사로 들어갔고요. 본고사도 들어가고 나서 대학 붙자마자 알바했던 게 첨삭 알바였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에 비해서 경력이 좀 길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첨삭하는 부분이나 그 23부터 계속 수능 논술 수업을 다 해왔기 때문에 잘 짚어줄 거예요. 또 질문이요? 어머님들이 집중을 잘 하시는 게 자제분들도 만약에 수업을 듣게 되면 집중을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보통 이제 우리 명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막 지루해 막 이러는데 안 그러시네. 그럼 따로 좀 질문하셔도 됩니다. 최민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